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이라이콤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양순모 멘토 그렇게 핫 이슈인 마크로젠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는데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또는 내일의 승천주로 발굴이 된 종목군들 이라이콤과 마크로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는요, 주식계 탐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요. 정탐정을 앞으로 하면 정탐정, 뒤로 해도 정탐정이에요. 근데 오늘 이슈앤토크 내용들만 보면요. 화면 쪽인 측면에서 우리의 시각 효과를 많이 주시면 좀 가름지러운 곳을 잘 긁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해도 정탐정, 뒤로 해도 정탐정님, 이라이콤 어떤 거를 긁어주실 겁니까? 시작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이라이콤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빛과 첨단 전자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이라이콤입니다. 라는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메인에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화면을 다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따운 여하가 좀 있죠. 이 부분들 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멘트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우측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휴대폰이 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T 부품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이 기업을 준비를 했느냐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백라이트 유닛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만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약 54%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반독점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경쟁사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기술력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입니다. 지금 현재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세계 3위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은 1위 기업과 2위 기업 2010년도에 대비해서 2012년도에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2010년 대비 1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매출 쪽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매출 추이 이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올해 실적 약 한 3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중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지만 이라이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애플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부분들, 이 애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라이콤까지 덩달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 애플의 매출 비중이 약 38%를 차지했고요. 삼성전자에서 35%를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애플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은 늘어날 겁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태블릿 PC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기술력이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실적이 그만큼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애플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위와 2위에 모두 공급하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라이콤 기술력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된다. 맨 마지막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약 64%를 차지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6%로 줄어드는 대신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블릿 PC인데요. 태블릿 PC가 약 23%에서 40%가 증가됩니다. 여기에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백라이트 유닛 인치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보다 지금 현재 태블릿 PC가 인치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 마진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본다면 2013년도에 이라이콤의 시장 성장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백라이트 유닛 부분에 대해서 TV 시장에서도 실제적으로 부품 단가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블릿 PC 쪽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에서도 가장 그 단가 비중에서는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밀려 내려온 이 부분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애플이라는 이 지금 썩은 사과죠.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정재훈 멘토, 이 이라이콤에 대한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전략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수급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서서히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대량 장대 양봉이 그려진 모습들이 보임과 동시에 검정색 선인 기관의 보유 수량,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단가를 보게 된다면 약 16,000원 정도에 지금 현재 편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16,000원에 편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간의 수익권입니다. 약간의 수익권인데 저 큰 물량을 매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실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차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포인트를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라면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부분들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을 보게 된다면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20개월 선을 지지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고 꾸준하게 추세대를 그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즉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한 차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외바닥을 형성하고 이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점대의 매물 소화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신고가의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판단의 근거는 실적입니다.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매수가는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17,400원입니다. 일단 네.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삼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 이라이콤이 애플과 삼성전자에게 이제 그 납품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바로 이제 기술력인 부분들도 전부 다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그 실적과 그리고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이라이콤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약 한 2년 동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번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2013년도 그 1분기 애플의 실적 부진과 또 신모델 출시 지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 한 20%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태블릿 PC 쪽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해외 주요 고객사들의 성장 정체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 7% 정도 빠졌던 그런 흐름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주가가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이 많이 휘청거린다라면은 주가가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에 좀 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졌으니까 사야죠. 결론은 빠졌으니까 사야 되는 건데요. 그 이유를 좀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군들과 좀 비교를 좀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애플과 삼성에 동시에 그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인터플렉스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가가 상당폭 많이 밀려 내려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쭉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요. 별도 기준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실적이 감소가 됩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465억의 영업이익에서 366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1분기의 실적은 적자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이라이콘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과 매출과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고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 실적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시장 점유율 3위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근데 그 글로벌 기업들도 최소한의 PER로만 따져봤을 때 많게는 19배에서 적게는 10배 정도의 수준을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PER로 따져봤을 때 6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이 부과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이라는 그 기업들 때문에 실적이 꺾인다라는 부분들, 거기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에 대한 공급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애플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현재 중화권에 있는 중국 쪽이나 아마존 쪽에서도 공급을 현재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오히려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고 다른 그 매출 신규로 확보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변동성 또한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빠지는 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이 확률이 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방송사고는 아닌 거죠.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조금 졸렸어요. 눈꺼풀이 좀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라이콤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이라이콤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봤고요. 저는 왜 잠이 들었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냐면 워낙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게 있을까라고 들어봤더니 다른 건 없더라고요. 네, 양순모 멘토의 마크로젠 이것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지금부터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유전자 분석 업체를 우리가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봅시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우리가 이제 마크로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시장에 시장에 나온 그 선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바이오에서 유전자 분석 전문 업체로 사업 범위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해외 수출 확대로 신규 브랜드 실적 호조로 2013년도에는 매출 사상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더불어서 지금 중국에는 G스캐닝 그리고 미국에는 시퀘싱 사업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유전자 진단 업체들의 주가 차별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바로 지금 뭐 관련주로 놓고 본다면은 뭐 마크로젠, 테라젠 이텍스, 바이오니아, DNA 링크 여러 가지 볼 수는 있겠지만 마크로젠만 유일하게 유전자 진단 쪽에서 이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미국에서 FDA 승인 이후에 5월 중 정도에 나타날 그 예정이라고 하고요. 미국 본토에서도 경쟁력을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제약주, 바이오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좋은데 사실 유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패러다임은요. 바로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약사들도 신약 개발 트렌드로 지금 사실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전자 분석 서비스도 제약회사들 쪽에서도 많이 지금 투자적으로 지금 유전자 분석 업체와 같이 협력적인 관계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동아제약이라든지 뭐 안국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그리고 SK케미칼 그런 종목들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마크로젠을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중국과 미국의 연결되어진 이 고리. 자, 바로 이번에 계약한 회사들과 관련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한 4월 달에 마크로젠과 그리고 개인 유전차 분석을 통해서 신약 개발 연구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 종양과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또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안국약품도 마크로젠과 지난 2월 달에 DNA 칩을 이용해서 신생아의 유전자 이상을 진단하는 G-스캐닝 서비스를 중국 시장에 전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맞춤 이약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생물체의 염기서열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향후 차세대 기기 개발을 통한 개인 맞춤 이약 실현을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크로젠을 지금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매매 포인트까지 좀 잡아주시지요. 네, 지금 일단 마크로젠 자리를 놓고 보면요. 한 39,000원부터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뭐 기술적인 추세 부분들은 일단은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는 매수 포인트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주가가 뭐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39,000원대부터 일단은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가 고점이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네, 보입니다. 네. 자, 일단 45,000원대까지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좀 여유 있게 35,000원을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크로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정재훈 멘토 뭐 마크로젠에 궁금증 없으신가요? 예,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그거예요. 궁금한 부분들, 회사에 대해서는 마크로젠 참 좋은 기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슈프리마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라면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라면 꿈을 먹고서 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더러 많이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좀 고평가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향후에 뭐 중국 쪽하고의 뭐 제휴를 했던 부분들, 그건 일단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실적 부분과 혹시 그 중국과의 그런 관련들, 이걸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길게 보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종목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성장성인 부분입니다. 일단 좀 제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마크로젠이 2009년도부터 현재 시점까지 계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연 성장으로 유전자 분석 시장이 약 한 2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에서의 유전자 분석은 거의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는 이건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 종목만큼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 지금 산업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준다면 지금 현재 시점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회사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부채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회사에 지금 흘러 넘치는 이 지금 유보율을 놓고 본다면은 전혀 무색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게 중국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라는 건데 저는 이게 2013년도 때 지금 중국 스캐닝과 같이 진행이 또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더불어서 지금 안국약품 다른 그 협약 단계를 같이 이제 협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점진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단기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끌고 가도 이 종목은 무색하다. 단기적으로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시한 목표가 45,000원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이에요, 중장기적인 부분이에요. 단기, 둘 다 가능하다? 중기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마크로젠도 제가 아는 거에서 벗어나질 않네요. 네, 내일의 승천주 다시 한번 매매 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 정재훈 멘토의 이라이콤 내일 매수가 17,8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해서 매수 편입이 시도가 되겠고요. 목표가 22,000원을 설정해 주셨고 손절가 16,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마크로젠이 매수가 39,0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해서 들어가겠고요.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양순모 멘토가 아까 리뷰 포인트에서 LG 패션을 플러스 수익 실현으로 이익 실현 포트 제외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속에 LG 패션 대체주로서 마크로젠을 내일 목요일 날이죠. 신규 편입 시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LB세미콘을 여전히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이라이콤이 전일 부분에 신규 편입 시도가 되면서 플러스권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오택이 목요일 날 재편입을 시도합니다. 8,700원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편입 시도가 하는데요. 손절가 7,6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